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충일이었던 6일,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등 생존 장병 16명은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며 문재인이 참석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일 주념식장 인근에서 흩어져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복침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생존 전역자 34명 중 13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팻말도 들었습니다. 주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주화 옆에 팻말을 놓기도 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 등은 현충일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충일 주념식에 참석한 문재인은 천안함 생존 장병의 울분에 가득 찬 목소리는 외면한 채 최근 군에서 벌어진 공군 부사관 사망과 군부실 급식 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이중성을 보였는데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무능이 문제라며 생난리 쳤던 문재인, 아직까지도 우한 코로나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문재인의 사과를 보면 유별난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고 그저 제3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부담 없는 이슈만 콕 찍어 사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말이죠. 이처럼 내로남불 끝판왕격을 보여주고 있는 좌파 세력들은 사과에 대한 관점이 잘못에 대한 시인보다 패배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사과조차 선별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좌파 정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게 대깨문들인데요. 얼마 전 랍스타 사진을 올려놓고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적어 대깨문들을 발광하게 만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대깨문들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또 무늬바리 생선과 볶음밥 사진을 올리며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이번에는 sorry and thank 영어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또 대깨문들이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대깨문 무서워서 글이나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은 다시 요리 사진을 올려놓고는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다라며 땡땡땡땡 땡땡땡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문제인 거지. 대깨문들은 왜 항상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래서 대깨문들이 인간 대접 못 받고 조롱처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민간정책연구소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50.88로 노무현 정부 55.97보다 더 낮았습니다. 진짜 문재인 공약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임기 4년 만에 만들었군요. 대단합니다. 문재인 마이너스 손클래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쳐들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모조리 어디로 잠수탄 걸까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의 38%만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지지율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강행하더라도 여권이 기대하는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났습니다.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 잘 모름은 3.3%였습니다. 겨우 38.0%만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할 뿐 나머지는 선별지원 또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 같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찬성 비율이 정확히 문재인 지지율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찬성하는 38%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예 아작내고 싶은 건가요? 지금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가득 찬 문재인 좌파 정권이
국민을 현혹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한때 잘 나가다가 사회주의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정신 챙겨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유사하다고 분석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니 또다시 좌파 복지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권 교체의 신호탄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 여론이 요동치면서 여권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를 조사한 결과 40대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돼 문재인 좌파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4%를 근소하게 앞질렀다는 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사장급 간부 인사꼬라지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오죽했음 민주당 이중대라고 불리우는 정의당마저 지난 4일 오늘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박범계가 7일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보다 변명을 했는데요. 시발 이 말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박범계 말은 오직 득개문들밖엔 믿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박범계의 허튼 소리는 자신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상식적인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박범계가 주도한 검찰 고위급 하방 인사 면면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정의개혁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수사하여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노정년 서울서부지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서울북부지검에서 운동권 대부 허인 회시의 도청 탐지업체 국가기관 납품 알선 사건 등과 관련해 허인 회시를 구속 기소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관여된 것을 밝혀낸 김우곤 서울북부지검장은 대구지점장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또 윤석열 전 총장 감찰 징계 사태 당시 윤석열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 중 한 명이었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3명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하여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 성명에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공교롭게도 3명 다 나란히 지방직으로 좌천되었는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한 정권 수사한 인물들은 다 보복 인사조치, 누구보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짓거리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K-검찰개혁.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나 본데 지금처럼 계속 막 나가보길 바랍니다. 이제 정권 수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등에 관여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가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 이성윤이가 고검장으로 승진한 서울고검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항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습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조하게 됐습니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는 일마다 새로운 역사상을 자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 즉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됐습니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성윤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까지 써가며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정치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띤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조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회의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 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 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성윤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